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이번 해 첫날이고 1월 1일이고 월요일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 독서노트를 해볼 거고요. 컨디션은 좋습니다. 다행히 요즘에 좀 낮밤이 바뀌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일찍 일어나서 아마 이제 좀 제자리를 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렇듯 독서를 시작해 보고요. 오늘 간단하게 독서를 하고 또 할 일이 조금 많기는 한데 차분하게 한번 루틴하고 해야 할 일들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는 언제나 그렇듯 사이트 트리님의 책으로 시작할 거고요. 1% 부자의 법칙 한번 볼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사람은 점점 성장하는 법입니다. 불완벽주의자가 되세요. 완벽주의자는 미움만 받고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장이었군요. 그러면은 목차를 하나 보고 목차에서 어떤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과 행동. 어떤 일에서도 행복을 만끽하는 건 신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단순한 것이야말로 오히려 행복에 가깝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맞아요. 실력이 늘면 늘수록 단순해져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모두가 좋다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순박하고 순수한 것에 마음이 끌립니다. 모두가 좋다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소박하고 순수한 것에 마음이 끌린다. 맞아요. 와, 정말 대단하다. 평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진심으로 외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삶이란 평범하고 단순한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박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 느끼는 것? 지금 이 순간이죠. 책을 읽고 있는 것. 저는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난 참 풍족해. 난 참 풍요해. 풍요로워. 성공한 인생을 누리려면 가까운 곳에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기회도 없는데 성공을 바란다면 한낱 꿈으로 끝나버리겠죠. 기회가 필요할 때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에는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꼭 해야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내어서 말하면 자신도 모르게 풍요로운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풍부한 지혜가 샘솟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지혜란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난 참 풍족해. 이 말을 자주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부쩍 다가온 기회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멋진 집을 구했어요. 참 고마운 일이야. 다들 이 말이 마지막에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가장 처음에 하곤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미리 말해보는 겁니다. 멋진 집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감사하다는 감정을 먼저 느끼면 행복이 마음에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말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해. 집에 관한 일에서 미리 느끼는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소리내어 이 말을 하다 보면 재미있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차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미리 말해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시원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니 난 참 행복합니다. 마음의 컵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좋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좋은 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난 참 훌륭해. 난 참 풍요해. 이런 말을 소리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입니다. 과연 몇 번이나 말해야 할까요? 바로 1000번입니다. 예로부터 1000이라는 숫자에는 신기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확실히 어제 이제 지금 수면 패턴을 바꾸려고 일찍 일어나려고 오늘 6시간밖에 못 잤더니 말이 매일 근데 말이 잘 안 나온대. 어쨌든 약간 불편감은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독서는 할게요. 그래서 예로부터 1000이라는 숫자에는 신기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모든 좋은 일 1000번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법입니다. 1000번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게도 뭐든 1000번 실행하면 신이 힘을 빌려줍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을 1000번 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깜짝 놀랄 만큼의 절호의 기회가 말이죠. 난 참 행복해.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을 계속해보세요. 흥미로운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당신의 혼잣말은 주위 풍경의 일부가 되어 세상 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시기가 바로 혼잣말을 1000번 반복했을 때입니다. 마음의 컵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혼잣말을 1000번 반복하면 컵 속의 물은 어느새 맑은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넘치는 물도 무척 깨끗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1000번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맑은 물로 컵을 채우면 이후에는 별 걱정 없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의 법칙 너무나 잘 실천하고 있고요. 지금도 맞아요. 자, 어제 읽었던 책 아이고야, 약간 조금 불편감이 있긴 한데 괜찮아요. 오늘은 어떤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공을 생각하라. 성공을 생각하라. 50%가 좀 끈기라는 교훈. 성공을 생각하라. 운명을 변화시키는 원칙들 읽었죠? 열망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다. 부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자기 암시 한번 해볼게요. 이미 돈을 손에 쥔 듯 보고 느껴라. 이미 돈을 손에 쥔 듯 보고 느껴라. 3장 열망편에서 설명한 6단계 지침의 마지막 단계는 부자가 되려는 열망을 글로 적어서 매일 2번씩 크게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돈을 이미 손에 쥔 것처럼 보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크릿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이 지침을 따르면 열망이 잠재의식에 직접 들어감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절차를 반복하면 열망을 제하로 바꾸려 노력하는 사고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열망을 큰 소리로 읽는다고 해도 돈에 대한 의식을 개발하는 일이고요. 단순히 단어를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감정이나 느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라. 거듭 말하지만 자기 암시 원칙을 실행해도 열망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감정이 담기지 않는 그 평이한 말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생각이나 말을 잠재의식으로 보내는 법을 알지 못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말로는 쉬운데 이것도 실력이에요.
매일매일 어쨌든 처음에는 감정이 잘 당기지 않더라도 매일 하다 보면 감정이 당기는 거, 일단 어쩔 수 없이 말로 계속 내뱉어 보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의 시도로 이런 감정 때문에 다스리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오네요. 아무 대가 없이 무언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열망해도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끈기 있게 해나가는 대가를 치러야만 잠재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이런 것처럼 느껴야 되는 거. 열망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대가는 이것뿐입니다. 의식 수준에 돈을 새겨 넣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을 할 가치가 있는지는 오직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암시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집념이라 할 만큼 열망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력을 강화하는 법. 6단계 지침을 실행할 때에는 집중의 원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효율적으로 집중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1단계는 바라는 정확한 액수를 마음에 단단히 품는 것이다. 먼저 눈을 감고 그 돈의 물리적 형상이 실제로 떠오를 때까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이를 최소한 하루에 2번 시행하고 이때 실제로 그 돈을 소유했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 시각화하면 되죠, 그쵸? 잠재의식은 완전한 믿음을 지니고 내린 명령을 받아들이고 완전한 믿음, 실행함으로 잠재의식이 해석될 때까지 그 명령을 거듭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의 합법적인 사기를 치는 셈입니다. 자신이 상상한 돈을 반드시 손에 넣게 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소유권을 주장할 때까지 돈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야 잠재의식이 그 돈에 손에 쥘 수 있는 실용적인 계획을 건네줄 것이다. 진짜 계획을 건네줬어요. 지금 계획을? 맞아요. 이 생각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그림이 어떻게 열망의 연구소를 통해 불을 만한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는지 지켜보십시오. 어떤 서비스나 재화를 대가로 주고 상상한 돈을 벌어들인다는 식의 계획을 세우지는 마십시오. 서비스나 재화를 대가로 주고 그냥 지금 당장 그 돈을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십시오. 잠재의식에 필요한 그 계획을 넘겨주길 기대하고 요구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이 계획들이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그것이 나타나면 즉시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 계획이 나타났어. 이런 계획들은 머릿속에 영감이나 직감이라는 형태로 맞아 번쩍 떠오르곤 합니다. 이런 영감은 무한지성에서 나옵니다. 계획을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라. 맞아요. 육 단계 중 네 번째? 2단계가 어디 갔어요? 열망을 실현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곧장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런 계획이 세워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야 합니다. 곧장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이런 계획이 세워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야 합니다. 열망의 연금술을 통해 불을 이루는 계획을 세울 때는 합리적인 이유나 논리를 따지지 마십시오. 합리적인 추론 능력이란 본래 게으르기 때문에 그에 전적으로 매달리며 심호만 하게 될 것입니다. 불을 일구겠다는 그 의도를 지니고 상상할 때 그 보상을 받고자 치르기로 한 대가, 즉 자신이 제공한 노동이나 상품을 떠올리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뭐 생생하게 그리는 거,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나 논리를 따지지 말라.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자기 암시의 기본 원칙은 자기 체면과 유사합니다. 두 가지 기법은 현대의 심리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암시, 체면, 심리치료의 세 가지 개념은 초기에는 대중들의 의구심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체면은 지그문드 프로이드, 칼 융, 윌리엄 제임스 등을 비롯해 정신의학 발전 기관 이들이 필수적인 치료요법으로 사용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마술사들이 체면술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밀 쿠의 자기 암시요법 이런 것들 나오고요. 지금은 프로이드가 나오죠. 무의식. 네. 자기 암시라던가 체면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쭉 하시고 계세요. 쿠의 긍정적인 자기 확신요법은 일반 대중에게서 점차 인기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그 돈의 물리적 실체가 보일 때까지 얼마만큼 돈을 질 것인지 계속 생각하라는 그 힐의 말은 사실상 현대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기암시 기법과 같다. 어느 날에는 창조적 시각화라고도 불립니다. 올림픽 대표팀이나 전문 스포츠팀 코치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시각화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하면 가지고 싶은 것,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단순히 꿈꾸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시각화는 상상력, 창조력, 생생한 이미지와 확신 등을 사용하는 전문 기법으로서 소망을 실현시키는 일, 소망을 창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외과의사 맥스 반 멀츠 박사 시각화 기법, 이제 역사에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요. 잠재의식을 자극하라. 다음은 6단계 지침을 2장에서 다룬 원칙들을 적용해 정리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큰 목소리로 모으고 싶은 X를 쓴 선언문을 반복해서 읽는다. 스스로 귀에 들리도록 읽는다. 그 돈을 언제까지 모을 것인지 기한을 정하고 자신이 어떤 노동으로 그 돈을 벌지 떠올리십시오. 이때 이미 자신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이를테면 지금부터 5년 동안 1월 1일까지 5만 달러를 모으겠다고 결심하고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그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합시다. 목표 선언문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몇 년 1월 1일까지 는 5만 달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시시때때로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 돈에 대한 대가로 나는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가급적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많은 시간을 들일 것이다. 나는 그 돈이 내 소중에 들어오게 될 것을 믿는다. 지금 내 눈앞에 그 돈이 있다고 강하게 믿는다. 손에서 그 돈의 촉감이 느껴진다. 그 날짜에 그 액수가 내 수중에 들어오도록 나는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떠올리길 기다리고 있다. 그 돈이 들어올 계획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계획이 떨어진 즉시 따를 것이다. 지금 되게 말이 길고 사실 시크릿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끌어당기는 법칙에 대해서는 시각화를 한다거나 더 좀 좋은 것 같아요. 원하는 액수가 볼 때까지 이 선언문을 잠들기 전과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반복해서 읽는다. 이 선언문을 밤낮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고 시크릿하고 뭐 다른 책들하고 다 똑같죠.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겨질 때까지 잠들기 전과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까지 읽는다. 다음은 힐이 성공의 법칙과 성공의 핵심 Keys to Success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책, 사진, 자음행처럼 암시를 주는 물건들을 주위에 두십시오. 성과를 높이고 자존감을 강화할 상징적인 물건들을 골라 계속 모으십시오. 다른 물건들과 함께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물건의 자리를 계속 바꾸십시오. 내 친구 중 부동산 중개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100만장자 클럽 회원증을 세워두고 자신의 능력을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회원증의 먼지를 털고 신문에 내려놓았다가 대학에서 새 미식축구 코치가 보험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 이제 누구에게 집을 팔아야 할까요? 이 지침을 실행할 때 자기 암시 원칙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의 명령을 내리는 목적으로 말입니다. 또 잠재의식은 강한 감정, 기분과 관계된 지시에만 반응한다는 것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믿음은 감정과 연결되었을 때 가장 강하고 생산성이 높다. 경험했죠? 경험했는데 이걸 이 실력을 기울려면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지침은 어찌 보면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추상적인지 아니면 부질없게 들리는지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따르십시오. 행동만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 지침을 따른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힘이 나타날 것입니다. 맞아요. 그냥 따르라. 아이고. 아니 스크린 또 센시티브 해졌어요? 왜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이 안 되죠? 이 지침은 어찌 보면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안하지 말고 추상적이지 부질없게 들을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 행동만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 지침을 따른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힘이 나타날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아이디어든 회의적인 태도를 지닌다. 이 지침을 따른다면 회의적인 태도가 물러가고 그 자리에 믿음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더 완전한 믿음으로 정체될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주인, 자기 환경의 주인인 이유는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힘을 지니고 있어서입니다. 열망을 제하로 전환하는 능력은 자기 암시에서 나옵니다. 자기 암시 원칙을 통해 우리는 잠재의식에 접근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원칙들은 자기 암시를 활용하는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이 책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불을 일구는 모든 과정에서 자기 암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쵸?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이 장에서 다시 돌아와 마음과 행동으로 이 지침을 따르십시오. 이 장 전체를 매일 밤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자기 암시의 원칙이 타당하다는 확신이 들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에는 밑줄을 그으십시오. 자기 암시에서 나온다. 믿음. 이 지침을 있는 그대로 따르십시오. 그래야만 성공의 원칙을 오롯이 이해하고 완벽히 익히게 될 것입니다. 역경, 실패, 고통은 성공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다. 좀 이런 표현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기면 성공으로 이른다. 즐기는 것이 성공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전문 지식, 개인적인 경험 혹은 관찰. 자, 또 어디를 한번 읽어볼까요? 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길지도 않고. 저건 지식 부분이 있고요. 상상력. 스스로 생각하며 결단하기. 이거죠. 끈기를 캐는 법. 끈기는 뭐나. 행운은 순리대로 만들어진다 볼까요? 행운은 순리대로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은 행운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성공한 분들이 어떻게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성공하셨냐고 다 하시는 말, 운이 좋았다. 근데 운이 좋았다고 하는데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다. 이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행운을 의지하며 대개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행운에 의지해도 되는 사람은 스스로 행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행운은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 만든다 행운이라는가? 그리고 뭐 여러가지 이제 행운을 잡는 그 예시가 있고요.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당신에게 행운의 순간을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뭐 만화를 그리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행운의 순간을 잡을 자격이 있음을 문지기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그 기회를 주었을 때 그것이 문지기에게도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는 이미 행운아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행운아들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기꺼이 노력하고 열정을 세상에 보여주면 당신의 인생에 차이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것입니다. 마크 마이어스의 책은 이를 행하는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대도 괜찮은 그 행운의 순간은 오직 자신이 만든 순간뿐이다. 이는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행동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행동은 명확한 목적에서 시작해야 한다.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행동. 계속 하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쵸? 맞아요. 시작해야 한다. 길에서 100명을 붙잡고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게 사는 거야. 가장 바라는 거. 98명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바라는 거. 지금처럼 이 루틴을 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이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신체적 컨디션, 심리적 컨디션. 대답을 재촉하면 몇몇은 비밀이라고 대답할 것이고 대부분은 돈이라고 말할 것이며 소수의 사람만이 행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인지도, 편하게 생활비를 버는 것, 노래나 춤 실력 혹은 글솜씨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내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는 막연한 소망일 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라는 거는 절대적으로란 말이잖아요. 그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있으니까. 소망은 명확한 열망에서 나온 구체적인 계획과 그것을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태도에만 응답합니다. 끈기를 향상시키는 법. 자, 이렇게 오늘 일단 독서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할 일도 많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독서를 여기서 일단은 마치고, 그리고 더 조금 읽고 싶지만 새해부터는 원서를 조금 더 많이 시간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원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님, 새해에도 이렇게 지금 1월 1일 새해가 되었고 새해 첫날에도 독서한다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우린 조금 이따 만나요.